지난 6월에 열린 KBO 실행위원회에서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죠. 매번 외국인 선수 보유와 관련된 이슈에서 KBO 사무국 입장은 전력 불균형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선수협은 국내 선수들의 출전 기회 축소를 우려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시 KBO 실행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현행 4명,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3명 플러스 아시아쿼터 1명을 6명으로, 그러니까 추가 이제 2명을 더 늘리는 거죠. 늘리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추가되는 2명에 한해서는 각각 최대 20만 달러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뭐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이 아이템을 생각했던 거는 한 스카우트 담당 팀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너무 막 미치려고 그래요. 이게 빨리 안 정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년 이제 벌써 지금 다 내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련도 다 알아보고 있는데. 네, 해외 파트는 그럼요. 이게 왜 지금 결정이 안 되고 9월에 이제 이사회가 열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실행위원회 많이 가보신 우리 단장님, 전 단장님. 아니 근데 네. 이거 뭐 찬성 우려에 대한 부분 다 아실 거예요. 네네. 20만 달러 만약에 실효성 질문하신다면 그 정말 그 우리가 기존의 메이저리그에서 일정 부분 잘했던 선수도 그러니까 이 리그에 와서는 5대 5예요. 네. 성적을 답보할 수 없잖아요. 근데 20만 달러면은 사실 저 수준의 선수가 1군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사실 딱 직관적으로 그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저것도 굉장히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올해 이제 아시아 쿼터에 대한 음. 어려움이 뭐 지금 그 존 케네디 선수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럼 20만 달러면 결국 아시아 쿼터 2명을 더 늘리는 거잖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 쿼터? 그럼 또 다시 호주 아니면 대만이잖아요. 아니면 미국 일본. 독립리그, 일본 독립리그까지. 음. 네. 과연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20만 달러에 올 수 있는 선수. 미국 독립리그는 아예 볼 수도 없는 거고, 결국 일본 아니면 호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쿼터도 지금 대체도 못 오는 상황에서 2명이 과연 20만 달러에 올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좀 의문점이 생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6명으로 늘리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2명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똘똘한 1명을 늘려서, 그러니까 1명을 늘려서 금액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제도를 일단 해보고, 뭐 추가로 1명을 더 늘리는 거는 뭐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한액을 올려서. 아니, 올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좋은 선수를 지금 찰 수 4명에서 있다. 6명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저는 4명에서 1명 정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금액을 조금 올려서, 오히려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 2명을 늘리는데 금액을 20만 달러 적어놓으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 선수 아시아 쿼터제를 통해서 뭐 성공을 거둔 선수도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큰 효과를 못 보는 팀도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2명을 늘리는 것보다는 1명으로 똘똘하게 좀 늘려서 일단은 그 이후에 뭐 선수협과 대화를 나눠서 1명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뭐 선수협에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어떤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차근차근히 늘러가는 게 좀 좋지, 갑자기 4명에서 6명으로 한꺼번에 2명이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금액이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주용 아니면 보험용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의미인데. 그 육성형 얘기죠. 이전에 아, 나왔던. 그렇죠. 이전에 네. 나왔던 그 얘기인데 확률은 글쎄 1군에서 경쟁력 있게 할 확률은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실행이 있었다면 저는 약간 반대 쪽에 표를 행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행위에서도 이제 각 팀마다 뭐 경험하셨지만 이 팀의 상황에 따른 그 찬반 양론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차피 네. 뭐 다수결 뭐. 네, 그래서 그거니까. 실행위원회 제 단장님들 몇 분 통화했는데 어떤 분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선순환 때문에 너무 팀들도 힘들고 그런데 외국인 선수가 좀 영입이 되면서 퓨처스 리그에서도 외국인 선수를 좀 상대하면서 같이 전력이 상승돼야 된다라는 그것도 의견이 일리는 있어요. 있고, 네, 일리는 있어. 의견이 있는데 이제 반대 입장은 이건 선수협의 생각이죠.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듯이 기회죠. 선수 입지가 축소돼요. 네, 국내 당연히. 선수들에 대한 기회가 지금도 어려운 선수들이 많은데
외국인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들한테는 1군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KBO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선수협이랑 조만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이해예요. 왜냐하면 9월에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가 있을 때 이 안건이 분명히 상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수협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3명과 아시아컵 1명이 지금 시행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올 시즌 처음 시행이 됐는데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도 없이 존속하느냐 마느냐도 네, 없이. 이것도 없이 또다시 뭐 3+1+2로 간다는 거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네. 상황에서 저게 논의가 된다는 거는 네. 그러면 내년에도 아시아 쿼터가 존속이 된다는 쪽으로 맞아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른 단장님도 아시아 쿼터는 내년은 갈 것 같다. 네,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외국인 선수 제도 자체가 뭐 바뀌어도 내후년 이나 가능한 부분인데 선수협은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장성호 의원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네.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수협에 그 선수협은 그러면 이런 걸 받아들였을 때 어떤 걸 주길 바라냐 했더니 뭐 이제 FA 뭐 재취득 기간 예. 뭐 이런 4년 내용 채우는 네, 거 4년 그거 채우- 없애는 거. 그러니까 그거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물가도 이제 많이 올라서 네. 최저연봉도 사실 더 많이 맞아요. 올라야 돼요 네, 지금. 네.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뭐 최저연봉이 그 선수 전체 연봉의 최저연봉이 거의 한 60%, 한 65% 정도 되니까 네. 이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기초적으로 조금 더 연봉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아마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수협 네. 쪽에서. 네. 그래서 이게 쉽게 타결이 되기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까 이게 그러니까 구단들도 이게 외국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국 부상이 선수 많으니까. 진짜 자주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마 안 바뀐 팀이 롯데 빼고는 다 바뀌었을걸요? 네. 전부 다 맞아요. 바뀌었을 거예요. 롯데도 바뀌었잖아. 아시아 쿼터가 아시아 쿼터 바뀌었구나. 바뀌었죠. 네. 그러면 거의 다 바뀌었다고 사실 봐야 돼요. 그냥 그때마다 선수 난 때문에 선수 수급 때문에 그리고 계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잖아요. 현장에서는 한 경기라도 빨리 지금 데리고 와서 쓰고 싶어하고 실무자들은 선수가 없어가지고 난리고 그리고 계약하려면 또 줄다리기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행정적인 문제들 자체가 이제 실무자 쪽에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 풀을 좀 늘려서 그 부상 선수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좀 대처를 할 수 있게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렇죠. 그래야지 아무래도 이제 팀 전력이 흔들리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외국인 선수를 좀 많이 써가지고 뭐 리그의 뭐 질을 높이자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나왔을 때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메워야지 팀 성적 하락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경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선수가 누가 오냐, 뭐 누가 나가냐, 그쵸. 뭐 방출되냐 이런 거가 너무 이제 소모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통화를 한 단장님은 되게 혁신적인 제안을 했었습니다. 팀을 2팀을 더 늘리자. 리그에 네, 네, 2팀을 늘려서 늘리자고 해서 늘려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국내 선수에 대한 기회 보장이 줄어든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팀을 더 늘려서 국내 선수들을 수급을 하고 외국인 선수는 3+1+2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실행위원회에서 나왔었나요? 했더니 얘기를 했다고. 아니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국인 선수 안 받으면 돼요. 그냥 외국인 선수 제도를 없애버리면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국내 선수들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대 흐름에 맞춰서 빨리 기민하게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도가 너무 빈번히 바뀌잖아요. 당연히 필요감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부담도 크죠. 네. 네. 그러니까 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 자체가 물론 이제 필요해서 이게 의결이 됐겠지만 전 너무 빈번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디어를 너 한번 내봐 하면은 그럼 예를 6명이면 특정 포지션은 제한을 좀 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리그 발전과 육성을 같이 듀얼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6명이면 투수는 3명밖에 못해.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죠.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외국인 선수가 뛰어야 될 자리, 국내 선수가 이제 뛰게끔 좀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카우트 파트에서는 그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이 육성령이 도입이 된다 하면 이 선수에 딸리는 통역도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이 선수들의 거주, 숙소, 그리고 부대 가족들, 예. 가족들. 부대 네. 비용은 무조건 늘어나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모기업 체제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야구단은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야구 인기가 좋아져서 사실 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권리가 말할 권리가 좀 많겠지만 이런 거 따지면 과연 효율적인 게 어떤 거냐 좀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육성령에 관련해서는 뭐 2019년 11월 이사회를 통해서 2021년부터 육성령 외국인 선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저 때문에 그랬어요. 부대 했다가 비용 때문에. 네, 부대 비용 때문에 예, 결국은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외국인 선수들이 워낙 많이 교체가 그거는 이 되니까. 제도의 그 미온적인 구단들이 아마 저 얘기를 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과연 저의 효율성이 있냐 문제인 거고 결국 만약에 저 금액이 올라갈지 유연하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 금액의 선수가 과연 보험령이냐 아니면 즉시 전력감이 되느냐 결국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 교체할 때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국내 선수들 육성의 일척도는요 경기를 뛰는 겁니다. 네. 경기를 뛰는 거예요. 예. 경기를 뛰는 게 육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7833님이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냥 악화 없애고 금액 제한 없이 외국인 선수 4명으로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냐라고 하셨고 또 한 분은 고등학교 야구 선수 레벨을 올리는 게 먼저다. 그 단기간에 사실 네.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고등학교 선수들의 기량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확 올라서 고시엔처럼 막 150을 던지는 수가 막 20명씩 나오고 이런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뭔가 그 어려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올 시즌을 마치면 이 포수 FA에 대한 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제일 궁금합니다. 2022 시즌 종료 후 개장한 2023 FA 시장은 기억나시죠?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박세혁 등 리그 대표 주전 포수들의 FA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관심이 정말 높았었습니다. 게다가 이 선수들이 모두 팀을 옮기면서 KBO 리그 대대적으로 주전 포수들의 연쇄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2026 시즌을 마치고 나면 이 4년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운 선수들이 다시 FA 자격을 얻어서 FA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4년 계약이 만료되는 LG 박동원 선수 옵션을 갖고 있어서 FA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한 두산의 양의지와 함께 이들보다 1년 먼저 FA 계약을 맺어서 5년 계약이 만료된 정미철 전 단장이 하나 단장이었을 때 계약한 최지훈 선수. 벌써 끝났구나. 네, 기아와 BFA 단연 계약을 맺었던 김태군 선수도 FA 시장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유강남 선수는 등록 일수 미달이 확정되었고요. 박세혁 선수는 1군 엔트리 말소로 현재 좀 애매한. 박세혁 선수도 안 될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네, 양의지 선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한 선수들이 양의지 그리고 박동원, 최재훈, 김태군 선수입니다. 양의지 선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러니까 플러스 2년을 포기하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플러스 2에다가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성적이 좋다고 한다면 그 FA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 플러스 2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다 한 1, 2년 정도 붙여주는 약간 그런 계약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양의지 선수에게 최선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KBO 리그가 포수의 수명이 긴 리그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민호 선수가 정말 대단하게 FA를 네. 3번 계약하는 그런 리그고 이거 냉철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선수들을 단박에 확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가 빨리 안 나오는 리그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나이 이런 거 차치해도 꽤 당분간은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시장에 나와도 수요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의지 선수를 타팀에서 영입할 경우에는 연봉이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연봉 42억 원에 150%인 63억 원을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다른 팀은 네. 사실 가기 어렵고 지급해야 등급은 C등급이지만 이제 보상금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희지 선수,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의 전례를 보면 네. 양희지 선수는 FA 신청을 해서 2년 계약을 파기를 하고 아니면 뭐 3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두산과 조율해서 다시 그렇죠. 계약을 이게 제일 사실 네. 좋은 그림이에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오히려 박동원 선수가 FA 시장에서 조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옮긴 이후에 지금 2번의 우승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네. 우승을 만들어낸 포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FA 시장에서 조금 메리트를 좀 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다가 박동원 선수는 이제 90년생이니까 네. 아직까지 뭐 충분히 뭐 4년 경쟁력 정도는 있죠. 네. 살아갈 수 있는 36 상황이라고 살이니까.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민호 선수도 센데 박동원 선수도 내구성이. 그러니까 LG에서 도대체 박동원은 언제 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경기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경기를 뛸 때는 힘들지만 결국 시즌이 끝나고 평가를 받을 때는 이게 굉장히 또 고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동원 선수는 오히려 저는 FA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인기가 수 있을 것 있어. 같아요. 인기가 있을 거야. LG가 당연히 무조건 잡으려고 잡아. 노력은 LG 포수가 하겠죠. 없는데요, 뭐 네,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 박동원이 나가면 다른 지금 FA로 나온 예를 들면 다른 선수를 또 영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박동원 선수에게 그냥 더 오히려 센 배팅을 해서 잡는 게 낫지. 그러니까 박혜민 선수도 잡았잖아요. 네. 작년에. 그렇게 박동원 선수도 잡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박혜민 선수는 오히려 첫 해 계약 4년이 지났는데 5억이 더 올랐어요. 65억에 계약했거든요. 그런 거 따랐을 때 박동원 선수가 4년 전에 60억에 계약을 했으니까 네. 지금 절대적인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야, 60억 이상 배팅해야죠. 근데 이제 딜레마는 최재훈이네. 그렇죠. 네. 아, 이게 허인서 선수가 근데 이제 박상언이라는 포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최재훈 선수 입지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훈 선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허인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출전 기회가 급성장했죠. 엄청 네. 없어졌어요. 존재감이 아예 뭐 사실 지금 8월 달에도 4일인가요? 8월 그렇죠. 4일 경기 한 번 뛰고 한 번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 허인서 선수 그 8월 2일. 예. 예. 그 처음에 스카우팅 할 때도 우리 그 스카우트 팀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배팅은 네. 굉장히 유연하고 장래성이 풍부한 포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사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생각을 굉장히 빠르게 뛰어넘었습니다. 어쨌든 그 포수도 초반에 뭐 투사 던질 때 막 이렇게 딴 데 던지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확실히 경기 뭐 이렇게 거듭되면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졌어요. 근데 과연 최재훈이 이런 식으로 그 백업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거냐 문제인데 최재훈 선수가 사실 시장에 딱 나온다 딱 가장 저는 한화에 남는 게 제 1번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훈 선수. 올 시즌 지금 44경기밖에 못 나갔고 타율이 1할 7푼 1리인데 저는 이제 최재훈 선수가 사실 2025년에 국가대표 포수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야 이글스 한국 시리즈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잖아요. 정미철 잘했죠. 의원이 보기에는 올해 이 허인선 선수한테 주전 자리를 내준 게 본인의 어떤 실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팀의 환경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떨어졌을 때 그 심정을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류현진 선수 등판 때만 나가는 원래는 그랬었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엔 또 허인선 선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날 리는 없죠. 네. 신날 리는 없고 저는 이제 타율이 0.17인데 사실 저는 늘 최재훈 포수는 타율적인 면에서는 크게 바라는 건 없었어요. 2할 오픈만 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작년에 굉장히 잘 쳤죠. 출루율도 일단 좋고. 근데 이제 포수적인 면에 봤을 땐 디테일이 좋은 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팀에 남아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겠지만 네네. 팀에 남아서 허인서 혹은 그 아까 거론한 뭐 박상원이라든지 장규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더 클 때까지 저는 여전히 최재훈 선수의 역할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FA 시장, 그러니까 포수 FA 시장에서 키는 최지훈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도 가치가 있다 이런 뉘앙스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그 본인이 뭐 사실 시즌 초반에 캠프 때부터 좀 부상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후배한테 그 자리를 내주게 된 건데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경기
경기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그 선수한테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위선 선수가 워낙 잘했잖아요. 근데 포수로서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네, 매력이 네, 있는 네.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한화 시절에 그 정미철 위원이 이 최준 선수한테 계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5년 했죠. 5년. 네, 5년 계약했잖아요. 연 네. 10억 규모로 네.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5년은 사실 뭐 4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가 이제 5년 설정은 당연히 이제 뭐 허인서 선수도 거기에 포함이 됐었고 네. 어떤 중장기 계획 사업 계획에 근데 이제 어쨌든 공교롭게 올해 그게 주연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저는 최지훈 선수에게 많은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나와도 저는 극단적으로 와 평가 절하받을 것 같지는 않고 포수로서는 매력이 있다. 이거 경기할 때 일단 팝타임이라든지 2루 쏘는 뭐 장면 네. 뭐 이런 거는 여전히 매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포수들도 정말 더 중요한 건 공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BS가 시행이 되면서 그렇죠. 네. 44경기에 17이니까 네. 사실 저거는 표본이 아니죠. 100%라고 저는 보기 어렵고 맞아요. 예, 네. 만약에 그러니까 최지훈 선수가 주연으로 계속 뛴다 그러면 저는 평균 2할 4푼 올라갈 수 후반 있죠. 네. 5푼 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장성호 위원은요. 네. 말씀을 글쎄요. 각자의 생각이니까. 예. 이게 원래 그 드라마를 보면 네. 그 주연을 하던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조연으로 자기 빌리잖아요. 원래 그 주인공 하다가 갑자기 뭐 한 50대 되면 누구 엄마로 밀리고. 그럼. 근데 이제 연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저는 연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배우는 중요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최재훈 선수가 딱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그건 이거는 쯤으로 보면 팀에 남는 네. 것. 저는 이제 허인선은 이제 대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뒤집어서 다시 최재훈 선수가 주전이 되기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냥 그러면 팀 내에서도 이제 올 작년에 이재원 선수를 이제 그 플레인 코치로 빼면서 허인 선수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가 저는 잘 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허인서 선수가 이제 풀타임으로 내년에 뛸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 최재훈 선수가 허인서 선수를 서포트를 잘 해주고 그러니까 제2의 허인서가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최재훈 선수가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1차 FA 계약 기간까지는 그 역할을 잘했어요. 최재원이. 그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주전은 허인서가 뛰었으니까. 네. 바뀌었으니까 그 역할 해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 포수 FA가 시작이 된다면 FA 시장 열린다면 이 포수들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팀들이 어느 팀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포수 쪽이에요? 네. 글쎄요. 기아가 만약에 김태구 놓치 한준수 하나 갖고 사실 어렵죠. 퓨처스에도 그 제2의 포수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기아는 안방이 김태구 선수 빠지면 아마 치명적으로 네. 좀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준수 이외에 네, 그리고 제2의 포수들도 거의 퓨처스에서 경기를 뭐 나서는 포수는 있겠지만 뚜렷하게 뭐 이 선수를 뭐 미래 어떤 그 주전 포수로 낙점을 해서 키우겠다 이렇게 아마 보이는 선수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럴 기아는. 것 같아요. 네. 그 공수 겸장 포수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포수 뎁스를 강화하는 차원이면 수비형 포수도 매력을 느낄 겁니다. 네네. 수비형 포수도 매력을 느낄 거예요. 예. 그래서 한승택이라는 좋은 얘가 올해 좀 있었잖아요. KT. 네, 전혀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선수가 이적을 했단 말이죠. 장성우 선수의 뭐 노화도 있겠지만 결국 한승택 선수가 수비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공격력은 정말 그런 뭐 관점으로. 평균 아래인데. 근데 또 보세요. 한승택 선수가 계속 또 장성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주전으로 나가다 보니까 타율도 어느 정도 쳐요. 자기 실력을 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출전이라니까. 네, 맞아요. 출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손성빈, 안중열 어때요? 네. 손성빈, 안중열 NC 다이노스. 손성빈, 유강남, 박재엽이죠. 유강남. 네. 네. 손성빈 선수도 사실 경기가 거듭되면 될수록 타격에서도 저는 자기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유강남 선수가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네. 오히려 손성빈 선수를 다른 선수를 영입해서 그 선수를 건드는 것보다는 네. 손성빈 선수로 이제는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손성빈으로. 네. 네. 그러면 SSG는 지금 조용우 선수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호 선수는 네. 이제 아시안컵에서 만약에 군면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탄탄대로 갈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선수도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서 뭔가 FA 시장에 참전을 하느냐 마느냐. 네. 랜더스는 그렇게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지금 포수가 필요한 팀이 딱 없네요.
삼성은 지금 강민호 선수가 있고 김도환 김도환, 선수가 올해- 이병헌 선수 있고. 네.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기아죠. 네. 한준수가 주전으로 낙점이 됐지만 음. 김태군이 빠졌을 경우에는 근데 김태균 선수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김태군은 무조건 잡아야 될 거예요. 네, 네. 아마 잡을 겁니다. 심작단장이 뭐 당연히 잡겠죠. C등급이고 네. 올 시즌 무조건 잡을 연봉이 거예요. 6억인데 네. 타 팀에서 영입할 경우 보상금이 9억이 되니까 잡을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성도 있죠. 지금 타율이 2할 8푼 5리고 김태훈 선수의 가장 또 큰 어떤 장점은 리더십이죠. 아, 좋죠. 굉장히 네. 투수 입장에서 그렇게 방실방실한 포수 있으면 아우 좋죠. 김태군이 뭐 무조건 네. 기아는 김태군 잡아야 된다고. 네. 그리고 본보님 한스택 너무 좋다. 장송와도 주전 한스택이라고 네, 말씀 남겨주셨고요. 정민철 단장님 시절에 손성빈, 허인서 뽑을 수 있다면 둘 중 누구 뽑나요? 저 네. 질문 남겨주셨어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예, 허인서 선수는 참 매력이 있었어요. 네. 예. 손성민 선수는. 그럼요. 손성민 선수도. 손성민 선수는 제가 만약에 이거 가설이지만 뭐 제가 손성민 선수를 접근할 때는 투수와 포수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성구 때문에. 성부는 예, 탑 티어입니다. 예, 손성민 KBO의 선수요? 네. 탑 티어. 제2의 나균환? 아니 내가 경기 중계를 하면서 그 번트 상황 되면은 이렇게 빼면 스킵에다 들어가는 그 주자들 있잖아요. 손성빈 롯데 경기면은 이 주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렇죠. 한 발 더 나가면 죽으니까 팅커 형님이 선수마다 맞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잘 쓰고 있어요. 한승태 선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네, 한승태 선수가 KT 팬들한테 그래요. 엄청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이 영입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인 거죠. 사실 이렇게 경험 많은 데이터가 많은 선수들이 팀에 있으면 네, 그래서 좋은 거죠. 시즌 마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FA 그 포수들이 우리가 4년 전처럼 대이동을 할지 아니면 소속팀에서 지금 잡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